정부와 여당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밑그림을 공개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입시 영향력을 높이고 기록의 보존 기간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우선 오늘 발표된 학폭 대책이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짚어볼까요? 네,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당정협의, 그러니까 여당과 교육부가 학폭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에서 대략적인 정부 대책의 방향이 나온 겁니다. 우선 학폭 가해 사실이 대입에서 미치는 영향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학폭 가해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더라도 수시 전형에서만 그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걸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에서도 보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네, 정시 모집은 아무래도 수능 위주로 선발을 하다 보니까 이 학교폭력 가해 이력을 반영하는 대학이 사실상 거의 없는 게 현실이죠. 네, 맞습니다. 최근 교육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수시에서는 대학 10곳 중 9곳 정도가 학폭 기재 여부가 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정시 전형에서는 서울대 등 4개 대학만 학폭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고려대와 성균관대, 중앙대 등이 지금 고2 학생 입시를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정시에 학폭 사실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더 많은 그 대학들이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이 학폭 사실을 보존하는 기한도 연장하기로 했습니까? 네, 현재 학교폭력 징계 조치는 1호 서면 사과부터 9호 퇴학 처분까지 단계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각 단계마다 보존 기한도 다릅니다. 1호부터 3호까지 서면 사과, 학내봉사 등 징계 기록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데요. 사회봉사와 출석 정지, 강제 전학 처분 등 4호부터 8호까지는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까지 보관됩니다. 9호인 퇴학 처분은 삭제되지 않고 영구 보존되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이렇게 보통 2년간 보존되는 기록의 기한을 늘리는 데 뜻을 모은 겁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록을 얼마나 늘릴지까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학생 기록부를 끝까지 더 연장하고 평생 남겨둬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경각심도 높이고 하는 차원에서 기록까지도 소송 기록까지도 남겨야 된다는 그런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입시뿐만 아니라 취업에까지 영향을 줘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존 기한을 늘리고 기록 삭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자연스럽게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다만 취업 과정에서 고등학교 생기부까지 보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또 여당 역시 학폭 사실을 취업에까지 반영하는 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일단 가해 학생 엄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려도 나오죠. 특히 이 정순신 변호사 아들처럼 기록을 지우기 위해서 끝까지 소송으로 처분을 유예하는 사례가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해자 엄벌주의가 오히려 소송 남발을 유도할 것이다. 이런 비판은 계속 있어 왔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대책에서 가해자가 소송전으로 끌고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관련 지적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이제 그 소송이나 이런 걸 자꾸 잦아지면서 오히려 그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거든요.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소송 기간에 가해자의 출석을 정지시키거나 소송 기록도 생기부에 남기자는 등의 의견도 나왔다고 전해지는데요. 이건 모두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은 의견들이라 결국 교육부가 그 대책을 마련해 와야 할 것이라는 게 회의에 참석한 여당 관계자의 전언이었습니다. 박 정책위 의장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억울한 가해자는 없어야 한다면서 보완 방안을 앞으로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이 사회적 공분이 굉장히 컸던 사안이었는데 오늘 대책에 별로 새로운 내용이 없다.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특히 이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요? 네, 지난 2월 말에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이후에 지난달 9일 교육부는 국회에 학폭 근절 대책 추진 방향을 보고했는데요. 여기에 학폭 사실을 정시에 반영하는 것, 또 보존 기간을 늘리는 것,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 조치를 강화하는 것 모두 이 기본적인 방향에 담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용은 다 확정해놓고 발표 시점만 늦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당초 교육부는 3월 초
국회에 3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가 지난달 31일 열리기로 결정되면서 청문회 이후 4월 초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한번 날짜를 수정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게 명분이었는데요. 하지만 31일 청문회가 정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이번 달 14일로 또 연기되면서 다시 한번 청문회 이후로 발표 시점을 미뤘습니다. 유기용 국회 교육위원장은 오늘 SNS에서 시작부터 국회 논의를 피하려고 발표 시기를 이리저리 조율하는 건 그저 비판받기 싫은 대통령실과 교육부 장관의 희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유 위원장은 이미 종합대책안이 준비된 만큼 14일 청문회 이전에 종합대책을 발표해서 엄정히 평가받으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래저래 논란이 여전한데 이번 발표에 대해 현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알려졌던 대책 내용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반응 역시 지금까지와 비슷한 게 사실인데요. 네. 네, 한국교총은 엄격한 처벌이나 처분도 중요하겠지만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의 사과와 용서, 관계 회복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책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른나무 재단 역시 교육적 해결을 위해서 교권 강화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입장인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교사분들이 조금 책임과 권한과 그다음에 본인들의 역할을 조금 인식하시고 학교 안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한 강화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지금 국회에서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우선 역사 왜곡 기술을 강화한 일본 검정통과 초등 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일본의 만행 인정과 사과 요구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주장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교과서 관련 시정이 이뤄지도록 일본 정부와 강력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 자녀의 학폭 사안과 관련해서 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검증에 책임이 있다면서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당 조은희 의원은 정부의 저출생 문제 대응을 짚었는데요. 특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부처 자료를 모아서 보여주는 위원회에 불과하다면서 전문성도 연속성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대정부 질문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정리해서 내일 다시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